안녕하세요. 자, 웰다잉 프로그램에 행복한 고백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은 행복은 나의 삶의 감탄사라는 강의를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나이스유 와와 행복 연구소 소장 한경아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이야기를,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랑 딱 눈이 마주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가족이요. 가족. 정말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정말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희 집 남편이에요. 남편이요? 최고예요. 와, 정말 이런 분이 흔치 않으신데 남편이 행복하면 떠오른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도 남편한테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은? 고양이요. 고양이요. 아,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반려인이신가 봐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먹거리요? 먹는 거. 행복하면 정말 먹거리가 생각난다. 정말이요. 먹는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행복하면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행복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색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연보랏빛의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딱 보는 순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저는 이런 의상을 택했는데요. 또 행복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으면 한번 두 분만 이번에는 말씀해 볼게요. 자, 우리 하늘색이요. 하늘색. 하늘색이 하늘을 보면 푸르르니까 네, 맞습니다. 또 여기 저는 하나를 딱 짚기가 그래서요. 네. 무지개 빛깔이요. 무지개 빛깔. 네, 좋습니다. 그런 파스텔 톤의 그런 색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행복하면 떠오르는 색이 저에게는 노란색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요즘 스마일상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어릴 때 우리가 햇빛이나 태양을 그려놓을 때 보면 항상 무슨 색으로 그리죠? 노란색으로. 그래서 저는 행복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노란색이 떠오르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도 생각해보고 색깔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오르는 대로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좋아요. 아까 먹거리라고 하셨는데 먹을 때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아들이 월급 받아다가 엄마 용돈 쓰세요. 너무 네. 행복했어요. 그렇죠. 예. 또 요즘은 뭐니 해도 예. 최고죠. 자, 다음 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취미가 피아노 연주인데요. 아, 네. 정말 저는 피아노 연주하면서 제일 좀 행복한 느낌을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가장 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저도 옆에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출판 관련 일을 조그맣게 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네네. 칭찬받았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맞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정의는 정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작가 막심 고르키는 행복은 두 손 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작아 보이지만 그 손에서 풀어준 후에야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플라톤은 스승,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해진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 또 유명한 학자들이 느끼는 또 말하는 행복들이 정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행복하는 이런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말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각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해야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잘해줄 때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끊임없이 뛰어야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노래를 할 때 행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생각했을 때, 난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행복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행복이 내 옆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스스로 나 행복해 이렇게 외치고 이런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혹시 행복의 의미,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행복 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행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행복이란 단어의 행자는 행복하다, 희망하다, 복을 돕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행복이라는 단어의 복자는 도와주기 위해 내려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는 희망하다, 도와주는 것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딸이 없습니다. 제가요, 다른 거는 갖고 싶지 않은데 딸은 갖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자 형제도 없어요. 여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사실은 딸이고 언니고 여동생인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딸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정말 바람입니다. 그런데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라는 거, 이런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집 남편하고 멋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 멋진 여행을 하는 게 아주 바람인데 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또 상황이 이러니까 예. 네, 그건 곧 가지실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네, 저도 이제 남편에 대한 건데요. 좀 자상한 남편을 원하는데, 네. 네, 남편이 이제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네. 가정 일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아, 있어서 좀 그게 네. 바라는 거. 네, 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저는 오빠요? 오빠요. 저랑 아, 뭐 같은 맥락이네요. 네, 네, 네.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전원 생활.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바라기만 하면 속상한 마음이 들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나는 엄마를 가지고 있구나. 여동생이나 뭐 언니는 없지만 나는 딸이 없는 대신 엄마가 있어.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네.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네. 그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때 이 딸 가진 친구들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예.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교도 많고 엄마와 소통도 잘하고 쇼핑부터 시작해서 정말 통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딸 자랑을 해요. 예. 그러면은 막 어떤 때는 배도 아프고 아휴 우리 아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런 무심한 것들 얘네들은 그냥 무심하게 저러고 있으니 아이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자신을 달래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저희 수강생 분들도 또 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딸 있으신 분? 네. 이렇게 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딸 있어? 딸, 아유, 어떡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았어야 됐는데, 제가 다 이뻐 보이시나 봐요. 이쁜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딸이 이번에 이거 가방 사줬다? 내가 우리 딸이 용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딸이 용돈을 이렇게 많이 줬어. 내가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딸 자랑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딸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아들들만 서운하고 바랄 게 아니라 딸 가진 우리 엄마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성했습니다. 나는 딸 가진 우리 엄마를 자랑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자랑거리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성도 하고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바로 엄마랑 여행 가기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단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호캉스 수준으로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명웅 씨 아시죠? 네. 요즘 막 이 신곡 중에 네. 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벌써 아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마지막 가사처럼 저도 엄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내가 행복이 뭐지? 라고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행복했던 순간, 행복한 기억들, 또 행복한 순간순간을 자꾸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거 행복이구나 뇌에 빨리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나 너무 행복한 일이야.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 딱 떠오르는 난 이래서 행복해 하는 거 아까 말씀 못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미션이네요. 네. 이 강의를 끝날 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행복은 이와 같이 자동차 백밀러와 같은 거랍니다. 자동차 백밀러는 사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옆에, 내 옆에, 바로 주변에 행복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들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널려져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워서 내 주머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어머 자기 옆에 행복이 있어. 어머 행복하겠다. 어머 이렇게 좋은 일 있는데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나 그거 행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내가 느껴야 비로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냐면 아우 좋아 이럴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커피 머신을 집에 들여다 놨어요. 그랬는데 평소에는 잘 말을 안 하던 남편이 커피를 한 잔 딱 내려갖고 오면서 그 향을 딱 맡으면서 베란다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무 좋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 순간이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덩치가 큰 행복도 있고 무게가 무거운 행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행복이죠. 대학에 합격했다던가, 그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던가 이런 거는 덩치가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내 주변에서 느끼는 행복은 소소하게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횟수가 반복될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좋다라는 그 시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 됩니다. 네, 내가 좋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듣고 웃음이 나거나 할 때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행복들을 우리가 TV에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쵸. 소확행이 어떤 말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고 저희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향을 맡으면서
본인이 사다 놓은 커피 머신에서 내려서 커피 향을 맡는 순간, 아, 나 이거 사길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아,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소확행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즐거움에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아, 행복해. 이렇게 내뱉는 것이죠. 이랬을 때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작은 말이라도, 아, 좋다. 아우, 행복해. 이렇게 입 밖으로 자꾸 되뇌이다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가, 아,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해라고 네. 말해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누가 예뻐도 말하지 않고 귀걸이가, 아, 저 사람 귀걸이 마음에 든다 이래도 속으로 계속 곁눈질만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아니, 어디서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대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네. 또는 예쁠 때 이렇게 달랑거리는 마스크의 끈이 아, 예쁘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면 상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는 즉시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작은 행복들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런 행복의 동반자가 있는데요. 이런 행복의 동반자가 무엇일까요? 행복의 동반자는 바로 감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행복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더 잘 발견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했는데. 감사. 그렇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 행복과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행복과 불행은 50대 50으로 항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행복이라는 무게가 1%의 행복으로 무게가 기울면 49대 51로 행복이 이긴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50대 50으로 나란히 있다가 1%라도 불행 쪽으로 무게가 가면 51대 49로 행복이 지고 불행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몇 프로? 1%의, 그렇죠. 1%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1%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는 행복의 1%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말 있죠. 불행 중 다행이다. 오늘 액땜했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1%의 말이 그 말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큰 사고 같았는데 차에는 그렇게 많이 상처를 안 내고 나도 다치지 않고 이랬을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불행 중 다행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절망, 불행으로 갈 것 같지만 다행이야. 1%가 기울였기 때문에 그 순간 행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또 그런 일도 있죠. 정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좀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처리가 될 때 그럴 때 이런 말들을 쓰고 그럴 때 1%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180도 전환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고 모두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늘 가져야 되겠다.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싶다면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행복과 감사는 늘 따라다니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감사를 찾는다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이런 또 노래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수강생 분께서 한참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안 나오셔서 제가 친구분께 여쭤봤어요. 아, 왜 그분 안 나오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선생님, 허리 부러졌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허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으니 일어나지도 걷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붙을 때까지 누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고 정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노래교실에서 내가 앉아있지는 못하지만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뵀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도 밝으신 거예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힘드셨죠? 허리가 부러지셨어요. 이랬더니 선생님 나 허리 안 부러졌으면 나 저 세상 갈 뻔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허리가 안 부러졌으면 저 세상을 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이건 실화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소름 끼치시죠?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도 그런데요. 저승사자가 꿈에 나타났답니다. 정말 근데 너무 생생해서 나와 같이 가야 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가자고 옷 입으라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꿈에서 깨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꿈에서 깨질 않았다면 그렇죠.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는 부러졌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1%. 행복의 1%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허리가 부러졌다면 내가 행복하게 허리가 부러져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렇죠. 내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 행복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경우도 있는데요. 행복의 동반자가 감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행을 나타내는 동반자가 또 있습니다. 불행의 동반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만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인 것입니다. 그렇죠. 옆에 불평하는 친구의 말을 계속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같이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고 밝고 이런 사람들 옆으로 끌리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리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는 잘 안 가게 되죠. 네. 왜요? 같이 네. 다운되고 같이 불행해지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불행의 동반자는 불평인데요. 그러면 이런 거를 불행이 다가오는 불평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네. 이 불행에도 느껴지는 동반자가 불평인데 이 불평들이 곧 무엇으로 나타나죠? 말.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불평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스트레스를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코니컬 교수가 8년간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요. 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신경 쓰고 나쁘다고 생각한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또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스트레스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정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우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오면 아이가 청소도 안 하고 다 어질러 놨어. 스트레스죠. 네. 남편이 무심한 말만 해요. 스트레스죠. 네. 이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죠. 아유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스트레스가 지나가는 바람이야. 예. 그래. 원래 그랬으니까. 저거는 다가오는 거야.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어떻게 해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얼굴을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각하는 단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행복한가? 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화가 난다면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한테 또 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길이니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했을 때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남편과 싸웠을 때도, 또 친구와 트러블이 있을 때도, 그러면 그때부터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쏠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 내 건강에,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건 어떤 선택인가? 네.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택이라고요? 나를 위한, 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선택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런 방법으로 즐거움을, 행복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기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복은 유전이 될까요? 네. 네. 안타깝게도 행복은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결정짓는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유전, 환경, 강한 의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유전이 많이 차지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잘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10%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강한 의지는 40%라고 합니다. 네. 그럼 환경이 50%를 차지하는데 환경이 차지하는 50%와 유전이 차지하는 50%와 죄송합니다. 유전이 차지하는 50%와 환경이 차지하는 이 10%를 합치면 60%잖아요. 그러면 이 60%를 우리는 넘을 수 없는가? 넘을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의 40%, 강한 강도의 40%.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되겠다. 나는 행복해지겠다. 라는 이 의지의 40%가 환경도, 유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안 행복하니까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포기한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시는 만큼 그만큼 강한 의지를 있으면, 행복을 찾을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또 유명하다고, 인기가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내 옆에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씨 아시죠? 네.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김종국 씨의 모습을 보고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낀 게 연예인들은 인기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삶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국 씨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방송, 노래 말고, 직업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 이거 할 때 행복해. 좋아. 무엇 할 때 행복하고 무엇 할 때 좋은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피아노를 칠 때 행복하다고 하셨고,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먹거리를 찾을 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크고 원대하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소확행, 내 옆에서 자주자주 찾아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왜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다음에, 나중에 그냥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음에도 그런 생각 때문에 놓치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나한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그럼 실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실천을 해야 되죠. 네. 긍정적인 삶, 두 번째 진취적인 삶, 세 번째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긍정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서 평균을 내봤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긍정 지수는 3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와는 다르게 긍정 지수가 1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긍정을 생각하라. 네. 지금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행복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까처럼 제가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즉시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뇌가 지금 행복해? 이럴 때 행복하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행복이 또 눈에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복은 확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받으면 15%가 저한테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기운이 전달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5%를 받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행복을 전달한다면 8%의 행운이 또 전달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5%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은 같이 있으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행복해서 나를 찾아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더 나에게서 행복을 잘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행복을 만들어내서 그 행복을 받아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복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렇죠. 내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 보이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한번 5가지 외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좋습니다. 나는 바뀔 거야. 나는 바뀔 거야. 그렇죠. 이 말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바뀔 거야. 이러면 뇌가 이거 기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좀 더 힘있게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그렇죠. 나는 나아질 거야. 나는 나아질 거야.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꾸 밖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들어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보따리를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보따리는 각자 색깔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보따리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힘들고 절망적일 때 나만 빼고 왜 이렇게 나만 빼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네. 정말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도 나는 이런 기분인데 저 사람은 참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집에 있는데 나는 시장에 가서 사고 있는데 오랜만에 백화점을 가보면 정말 보따리에 한 보따리에 옷을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왜 복이 많아서 저렇게 네. 사고 싶은 걸 저렇게 많이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가끔 백화점에 가서 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보따리를 하나씩 갖고 짊어지고 색깔과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 보따리가 나타나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하나씩 이고 지고 각자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따리는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 고민 보따리인 것이에요. 이 보따리가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고양이를 키우신 또 분과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고민의 크기와 색깔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런 보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도록 바로 내 옆에 있는 행복을,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언제? 바로 지금 이 행복의 보따리를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행복의 보따리를 앞에 밀고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짊어진 이런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 이러한 보따리들이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소확행의 보따리들을 많이 찾고 쌓아서 이런 보따리들이 커져서 나의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의 보따리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행복 그리고 동반자, 감사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행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희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